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감사원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습니다. LX는 최근 3년간 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20여억 원의 공로 연수비를 해외여행 지원비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별정직 지역본부장 19명에 대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지난해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에 대한 절도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전주시가 올해도 기부의 뜻을 밝힌 천사를 위해 최근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천사의 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순창 동계 적성 간 국도 3.7km 구간이 216억 원을 들인 4년간의 개량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오후 5시에 개통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순창군과 남원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년도 조사에서 전북대학교가 5년째 하위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최하위인 5등급, 지난해와 올해는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병원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전주 여의지구는 3년 전 전주시의 반대로 택지 개발이 무산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여의지구에서 도시개발조합 형태로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의지구에 아파트 등을 짓겠다는 의도인데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옆에 위치한 전주 여의지구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추진했지만 3년 전 전주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는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데 주택 보급률이 높아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며 지난 2017년 여의지구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 소유주와 민간 사업자가 다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건설 일본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의지를 보여가지고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함께 얻어야 합니다. 적잖은 토지주들이 여의지구 개발에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원주민은 공영개발을 선호하며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대행업자를 왜 믿겠습니까? 전북개발공사나 LH 같은 공기업이 개발을 한다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전주시를 설득하는 일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주시는 3년 전 여의지구에 이어 최근엔 전주 역세권 주택개발사업까지 모두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꾸 외연만 확장하게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확장을 안 한다 그런 방침이거든요. 전주시가 반대하는 한 여의지구 개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지구 개발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루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제2정수장은 지난 2007년에 문을 닫은 뒤 아파트 개발 부지로 거론됐지만 10년 넘게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치열한 경쟁 입찰 속에 예정 금액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청약 시장이 전주 못지않게 달아오르자 건설업체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아파트 개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광역 상수원 도입으로 문을 닫은 군산 제2정수장입니다. 면적이 3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난 2015년 한 개발업체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180억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업체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아파트 개발이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외면을 받던 군산 제2정수장 부지가 최근 예전가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한국자산공사의 경쟁 입찰에서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413억 원을 써내 낙찰을 받은 겁니다. 6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낙찰 금액은 예전 가격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군산에 불어닥친 아파트 청약 열풍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가격이 있어서 아파트 사업 자체를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지 않았냐. 그러나 비싸게 팔린 아파트 개발 부지는 군산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싸게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게 뻔하고 이는 군산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높게 들어올 것도 그런 건 예상이 되긴 해요. 그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와야 될 사안 같은데요. 최근 군산시는 청약 시점에서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만 청약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등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체가 개발 부지를 비싸게 산 만큼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군산시의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으로 전북에서도 내일인 24일부터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국공립공원 10곳은 폐쇄됩니다. 특별 방역 대책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의 식당은 모두 2만 370곳.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라지만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못 살아 자영업자들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른바 파티룸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역시 집합 금지 시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리조트와 호텔,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지금 거의 연말에는 한 40-50% 이상이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 등이 몰리는 덕유산과 모악산, 변산 해수욕장 등 도내 10곳의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행사가 원칙이고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됩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을 어기면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 방역 대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고 만약에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방역 당국이 특별 방역 대책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아 감염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라며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려는 온정의 손길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개월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 조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이영근 씨는 주변 건물주들과 함께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자는 이 자발적인 운동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봄에도 역시 이것이 해소가 안 되고 방문 갖기 어렵다면 오지 않는다면 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인하해야 하지 않나. 얼굴 없는 천사들은 코로나19도 뚫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3월 전주시청에 한 택시기사가 168만 원이 든 돈 봉투와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군산시 수송동 주민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1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하시고 편지 봉투에 편지도 쓰시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주시고 그냥 바로 가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보건소는 전시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한 개였던 역학조사반은 지난 8월 10개로 확대됐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해야 접촉자와 격리 대상자를 확인하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밤낮, 평일, 휴일 따로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주말이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30분 내에 역학조사반들이 다 응소하여서 그 마무리될 때까지 최종 동선까지 다 파악될 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선행과 방역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청룡입니다. 남원시가 금암봉에 있는 옛 우물터인 성원천을 복원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깨끗한 국가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로 청렴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금암봉에 있는 성스러운 샘이라는 뜻의 옛 우물터인 성원천을 복원합니다. 성원천 복원은 우물터 구조물을 재정비하고 주변에 실개천을 순환 구조로 조성해 소중한 생활유산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아이들에게는 남원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춘성 진안군수가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전춘성 군수를 청렴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 저감 사업 공모에 선정돼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창군은 내년부터 2년간 11개 관련 사업에 비용을 투입해 150여 농가의 축산 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완주군 이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 4년간 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주민자치센터 개선, 문화쉼터 광장 조성, 간판 정비와 언더패스 환경 정비 사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년 가까이 늦어진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조만간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명신과 에디슨 모터스 등 5개 기업이 오는 2024년까지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1,700여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군산형 일자리 사업 공모 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지원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과 연구 개발 등에 4,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주와 무주 등 모두 6곳이 선정됐습니다. 6곳은 전주 선호송동의 지우산마을, 팔복동 신복마을, 김제 신풍동, 남원과 무주의 노후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가예산 454억 원 등 모두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북에서는 38곳이 선정돼 공용주차장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진안 영하 6도, 군산 영하 1도, 전주 영상 1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옅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동부 내륙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의 변화가 다소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